엄마, 우리 캐나다 이민 가요. 딸이 그렇게 말한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 가족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이민 비자가 안 나온대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명자,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 지혜는 올해 43, 사위 상호는 45입니다. 손주는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시세로는 8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좀 큰 집이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우리 가족 캐나다 이민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 갑자기? 네. 상우 오빠가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래? 좋겠다.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정말 좋대요. 공기도 좋고, 애들 교육도 좋고. 그렇구나. 언제 가는데? 6개월 후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잘 됐다.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해요, 엄마.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응? 엄마도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나도? 네. 캐나다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를 데려간다고? 정말? 네. 엄마 혼자 한국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지혜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캐나다에서 살다니. 손주들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틀 후 딸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민 상담 받았는데 엄마는 비자가 안 나온대요. 뭐? 나이가 많으셔서요. 70세 이상은 비자 발급이 어렵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나는 못 가는 거야? 네. 죄송해요, 엄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여러 곳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요. 그렇구나. 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살게. 엄마, 너희나 잘 가서 살아. 엄마는 괜찮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이민 가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집? 네.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뭐, 그래도 살만해.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 이 집 파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관리도 편하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도 쓰시고. 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지혜야, 이 집은 아빠랑 함께 산 집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엄마 혼자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캐나다 가면 자주 못 올 거예요. 그렇겠지. 엄마 혼자 큰 집에서 외로우실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조금씩 설득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 출국까지 5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았어. 어느 날은 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이 집 하시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집값도 좋잖아요. 8억에 팔면 작은 집 4억에 사시고 4억은 예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 4억 예금하시면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은 나와요. 상호가 계산해 줬습니다. 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캐나다에서 자리 잡으면 매달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사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 사실 집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팜플렛을 보니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은 3억 5천이래요. 엄마 집 팔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교통도 편하고. 딸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한번 보러 가실래요? 아직은? 엄마, 제발 좀 결정하세요.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희 출국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딸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 뭔가 이상한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집하는 걸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나 좀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말로는 길어. 카페로 나와줘.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경수가, 지혜가 말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딸 가족이 캐나다 이민 간다는 것. 처음에는 저도 데려간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한 것. 그리고 집을 팔라고 계속 재촉하는 것. 경숙이는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급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응. 경숙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자야, 혹시 지혜가 네 집을 노리는 거 아닐까? 뭐? 생각해봐. 네가 집을 팔면 그 돈 어디 가겠어? 작은 집 사고 나머지는 내가 쓰는 거지. 지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네 집 팔아서 자기들 이민 자금 만들려는 거야. 설마 지혜가 그럴 리가. 명자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경숙이의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내 집을 노리는 걸까?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야, 아직 결정 못했어.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딸이 화를 냈습니다. 저희 출국까지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 이민 자금이 좀 부족해요. 뭐?
캐나다 집도 사야 하고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집 파시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경숙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집 팔아서 자기들 이민 자금 만들려는 거야. 얼마나? 2억만. 2억? 저는 놀랐습니다. 지혜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민 못 가면 어떡해요? 지혜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딸의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딸이 힘들다는데.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나이 제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나이 제한 없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 더 검색해 봤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도 초청 가능. 단, 건강검진 통과 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딸이 거짓말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부모 동반 이민 시 추가 비용 약 1, 2억 원. 그래서 나를 안 데려가려고 한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너 말이 맞았어. 뭐가? 지혜가 거짓말했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나이 제한이 없대. 70세 이상도 갈 수 있대. 뭐라고? 딸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명자야. 그리고 내 집 팔아서 자기들 이민 자금 쓰려고 하는 거야. 경숙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야,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명자야, 집 팔지 마.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속으면 안 돼. 하지만 명자야, 그 집은 네 집이야. 네가 지켜야 해. 그래야 하나? 당연하지. 이틀 후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 계약서 준비했어요. 계약서? 네, 빨리 팔아야 해요. 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위임자, 이명자. 수임자, 박지혜. 딸이 제 집을 대신 팔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엄마가 직접 안 하셔도 되게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엄마, 서명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캐나다는 정말 나이 제한이 있니?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70세 이상은 정말 이민 비자가 안 나오니? 그게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넷에 찾아봤어. 나이 제한 없다고 하던데. 딸이 말을 못했습니다. 지혜야,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니? 엄마, 그게 대답해. 거짓말했어, 안 했어. 죄송해요, 엄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엄마 모시고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 팔아서 그 돈 쓰려고 한 거지? 엄마, 저희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2억 달라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딸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네? 나가. 네? 집에 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딸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것도 이민 비자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내 집까지 팔아서 돈 쓰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집은 못 팔아. 이건 내 집이야. 사흘 동안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을 지켜야 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실망했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돈이 필요한 건 알겠어.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지혜야. 네? 집 파는 건 안 돼. 네? 이 집은 아빠랑 함께 산 집이야. 못 팔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상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혜한테 들었어요. 집 못 파신다고. 응. 어머님, 제 이해는 해요. 근데요. 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캐나다에서 집 사려면 4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 학비랑 생활비까지 하면 최소 6억은 있어야 해요. 상호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지금 2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민을 미루든지.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회사에서 발령 난 거예요.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집 하시면 8억이잖아요. 상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중에 4억만 저희한테 빌려주세요. 빌려준다고? 네,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언제? 캐나다에서 자리 잡으면요. 그게 언젠데? 한 5년 정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5년 후에 갚겠다고? 나는 70둘인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 같아? 상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호 씨, 미안하지만 안 돼. 어머님, 이건 내 집이야. 못 팔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호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 이민 못 가면 어머님도 후회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이민 가야 어머님도 나중에 캐나다 오실 수 있잖아요. 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민 못 가면 어머님은 계속 혼자 한국에 계셔야 해요. 생각 잘 하세요. 상호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상호가 찾아왔어. 뭐래? 집 팔아서 4억 빌려달래. 5년 후에 갚겠대. 뭐? 미쳤네. 경숙이가 소리쳤습니다. 명자야, 절대 안 돼. 나도 그렇게 말했어. 잘했어. 그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아. 그렇겠지? 당연하지. 캐나다 가서 자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걸리는데.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딱 잘라서 거절해. 흔들리지 마. 알았어. 이틀 후, 이번에는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구나.
손주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손녀 수진이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캐나다 가는 거 알죠? 응.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못 가. 왜요? 딸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사실 거야.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할머니 집이 여기 있으니까.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애들이 이렇게 원하잖아요. 엄마, 제발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지혜가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4억만요. 제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저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안 돼. 엄마, 미안해. 근데 이건 안 돼. 지혜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빠요. 할머니 싫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럼 진명이라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를? 왜? 엄마 혼자 계시면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제 이름으로 해놓으면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경숙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예 주면 못 돌려받아. 안 돼. 엄마. 이건 내 집이야. 명의도 못 바꿔. 엄마, 저 진짜 화나요. 미안해.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뭘? 집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안 팔아? 명예 이전은요? 그것도 안 돼? 그럼 돈이라도 빌려주세요. 그것도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뭐? 자기 집, 자기 돈만 생각하시네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저희 안 도와주시면 저희 이민 못 가요. 그럼 엄마 책임이에요. 지혜야, 그건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뭐? 엄마가 저를 낳고 키우신 건 엄마 선택이에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엄마한테 빚진 이유가 돼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야. 엄마,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엄마가 도와주실 때까지요. 딸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딸이 제 집 명의를 달라고 해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넘기시면 다시 못 받으세요. 그렇군요. 어르신, 혹시 내일 복지관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네, 갈게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상황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네? 명예 안 넘기신 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명예 넘기시면 법적으로 딸 재산이 돼요. 그럼 어르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렇군요. 어르신,
앞으로도 절대 명예 넘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줬습니다. 혹시 딸분이 계속 압박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집은 지킨다. 아무리 딸이 원해도 이건 내 집이야. 4챕터 전개 변수. 제작성 3주째 되던 날 사위 상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어머님, 저희 다음 주 토요일 출국이에요. 그래?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집 명예만이라도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그럼 저희 정말 이민 못 가요.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사려면 담보가 필요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어머님은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딸이 힘들다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상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캐나다 못 가요. 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때문에 제 꿈이 망가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딸 가족이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딸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예요. 공항 안 나오시죠? 네. 그렇겠죠. 엄마는 집이 더 중요하시니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지금쯤 짐 싸고 있겠지. 7시. 집에서 나섰겠네. 8시. 공항 도착했겠구나. 9시. 체크인하고 있겠지. 10시. 이제 비행기 탔겠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게 지혜 탄 비행기일까?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잘 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지혜 떠났지?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명자야. 경숙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당연하지, 딸인데. 경수가, 내가 잘못한 걸까? 명자야, 그 소리 하지 마. 경숙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네 집 지킨 거야. 하지만 딸을 도와줬어야 했나? 명자야. 경숙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집 팔아줬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 작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그렇겠지. 그리고 지혜는 돈 다 쓰고 나면 연락도 안 했을 거야. 경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명자야, 힘들겠지만 잘 견뎌. 넌 옳은 일 한 거야. 고마워, 경수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태국 도착했어요. 태국. 캐나다가 아니라 태국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돈이 부족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캐나다를 못 갔구나. 태국에서 잘 살아.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캐나다를 못 갔어.
내가 도와줬으면 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경숙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돈 줘도 부족했을 거야. 캐나다는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4억을 줘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 내 집까지 팔았을 텐데.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집, 추억이 가득한 집, 집을 지켜서 자란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네. 환영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2달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태국 날씨 더워요.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 건강 챙겨.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서먹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포스터를 봤습니다. 실버 세계 여행 프로그램. 유럽 3개국 2주 여행. 참가비 1인 800만 원. 저는 포스터를 한참 봤습니다. 여행,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갔고, 남편 돌아가시고는 딸 뒷바라지 하느라 못 갔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8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껴야 하는데, 저는 포스터 사진을 찍어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수가 복지관에서 유럽 여행 프로그램 봤어. 유럽? 가고 싶어? 응, 근데 800만 원이래. 명자야, 가자. 경숙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가자. 하지만 돈이? 명자야, 너 집도 있고 연금도 받잖아. 그렇긴 하지. 평생 한 번도 여행 안 가봤잖아. 이번에 가보자. 경숙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명자야,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인생은 짧아. 사흘 후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생활비가 부족해요. 매달 조금씩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만. 50만 원. 저는 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을 보내주면 저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엄마, 50만 원도 안 돼요? 엄마도 생활비 필요해.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저희는 식구가 넷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근데 엄마도 여유가 없어. 엄마가 집만 안 지키셨어도 저희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그 문자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지혜야, 그만하자. 이제 서로 각자 살자.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행 가자. 내 인생도 살아야지. 다음 날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유럽 여행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르신. 좋은 선택하셨어요. 친구랑 둘이 가고 싶어요. 네, 가능하세요.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결정. 어르신, 계약금 200만 원 입금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잔액 500, 1000원. 적금을 들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쓰면 5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괜찮을까?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했잖아. 이제는 써보자.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나 신청했어. 정말? 명자야. 응. 너도 같이 가자. 당연하지. 나도 바로 신청할게. 경숙이가 기뻐했습니다. 명자야, 우리 진짜 유럽 가는 거야. 응. 떨려. 명자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 인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저예요. 지혜. 알아.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희 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물가도 생각보다 비싸고 상호 오빠 일도 잘 안 풀리고.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얼마나? 2천만 원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 네, 저희 여기서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요. 지혜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제발요. 이거 아니면 저희 정말 못 살아요. 지혜야, 엄마한테 그런 돈 없어. 거짓말. 엄마 집 있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집 팔면 되잖아요. 지혜야, 그 얘기 또 하니? 엄마, 제발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지혜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 지혜야,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너도 네 힘으로 살아.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왜 안 도와줘요? 지혜야, 엄마가 너 키울 때도 힘들었어. 근데 엄마는 혼자 다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미안해. 근데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한테 차갑게 대한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 이틀 후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힘들 때 엄마는 없었어요.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럽 여행 출발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고 가방도 샀습니다. 경숙이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명자야, 이 옷 어때? 좋은데? 사자. 저희는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한 벌에 30만 원.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출발 3일 전 복지관에서 여행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여행 코스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파리 3일, 로마 3일, 바르셀로나 3일, 그리고 이동 시간 포함해서 총 2주예요. 와! 어르신들이 감탄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가시고요. 로마에서는 콜로슴, 바티칸 가세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시고요.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 가는구나.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72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떨려.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을 사는구나.
출발 당일 아침 경숙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명자야, 준비됐어? 응, 저희는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 석 달 전 딸이 떠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명자야, 떨려. 나도.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명자야, 여기서 화장품 사자. 좋아. 저희는 화장품도 사고 초콜릿도 샀습니다. 돈을 쓰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 진짜 가는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요. 12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가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경수가 저기 에펠탑이야. 와, 진짜다.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파리 공항. 문을 열고 나가니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명자야, 여기가 파리야. 응, 여기가 파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72년을 살아서 처음 온 곳, 꿈에도 그리던 곳. 드디어 왔어.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공항에서 찍은 사진. 지혜야, 엄마 지금 파리야.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파리 첫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한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점 3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놀랐겠지?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에펠탑에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컸습니다. 명자야, 진짜 크다. 그러게, 저희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모나리자를 봤습니다. 와, 진짜네. 명자야, 사진으로만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그러게, 저희는 박물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녁에는 세느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강 위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명자야, 예쁘다. 응. 저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파리에 있어.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딸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루브르 박물관 사진, 세느강 야경 사진. 파리 정말 좋다. 엄마 행복해. 1시간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왜?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파리 여행 중이야. 아까 말했잖아. 엄마, 여행 갈 돈은 어디 있어요? 엄마 돈으로. 엄마, 저한테는 2천만 원도 없다고 하시더니 여행 갈 돈은 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희는 태국에서 죽을 만큼 힘든데 엄마는 여행이에요? 엄마, 당장 한국 들어오세요. 왜? 집 팔아야죠. 뭐? 엄마, 저희 정말 못 살겠어요. 집 팔아서 돈 보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여행 갈 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지혜야,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쓰는 거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팔아서 저한테 주세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안 되겠어요. 지혜야,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그건 엄마 집이야. 아빠랑 함께 산 집이고.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 왜 필요해요? 지혜야, 그만해. 엄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엄마, 전화 받으세요. 엄마, 엄마, 제발요. 집만 팔아주시면 돼요. 2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콜로세움을 봤습니다. 명자야, 진짜 크다. TV에서만 보던 건데 저희는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도 갔습니다. 명자야, 동전 던지면 소원 이루어진대. 정말? 저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로마 둘째 날 밤 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5번, 6번, 7번.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해?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엄마도 여행 중이야. 방해하지 마. 엄마, 진짜 화났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희한테는 돈 한 푼 안 주시면서 여행은 다니세요? 지혜야,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저희 거예요. 뭐?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제가 받을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미리 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지혜야, 너. 엄마, 여행 그만하시고 한국 들어오세요. 안 돼. 엄마, 지혜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가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 엄마가 이기적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72년 동안 남위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지혜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엄마 여행 방해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어젯밤에 전화 받았어? 응. 지혜? 응. 뭐래? 집 팔아서 돈 보내달래.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야, 신경 쓰지 마. 응. 우리 여행이나 즐기자. 돈 내고 온 건데. 경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행이나 즐기자. 로마 마지막 날 바티칸에 갔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봤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명자야, 저거 진짜 사람이 그린 거야? 그러게, 대단하다. 저는 천장화를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구나.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봤습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성당. 100년 넘게 짓고 있대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가우디가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와. 저는 성당을 올려다봤습니다. 10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길구나. 72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바르셀로나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2주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봤습니다. 행복했어. 그런데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전화번호 차단을 풀었습니다.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27개.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왜 전화 차단하세요?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집 좀 팔아주세요. 2천만 원만요? 1,000만 원만이라도요? 500만 원만요? 엄마, 제발요. 계속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집 안 팔아. 그리고 돈도 안 보내줘. 이제 그만 연락해.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마지막 날 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안 되겠어요. 상우 오빠가 사기당했어요. 뭐? 태국에서 사업한다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사기였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월세도 못 내고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지혜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딸이 애원했습니다. 집 팔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정말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야, 안 돼. 엄마. 미안해. 근데 집은 못 팔아. 왜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이 집은 아빠랑 함께 산 집이야.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살아있다고요. 알아. 그럼 도와주세요. 지혜야, 엄마가 집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작은 집 사시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너희한테 다 주면? 그럼 엄마는 전세 사시든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혜야, 엄마 나이가 70둘이야.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전세 살라고? 그럼 저희랑 같이 사세요. 태국에? 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지혜야, 엄마 이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나이 많아서 비자 안 나온다고 거짓말했잖아. 엄마, 그건 지혜야, 엄마는 이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엄마, 미안해. 근데 집은 못 팔아. 그리고 돈도 못 보내줘. 엄마, 정말 너무해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딸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지혜야, 엄마도 평생 너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이기적이에요. 그래, 엄마가 이기적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72년 동안 남 위에 살았어. 남편 위해, 딸 위해, 손주 위해. 근데 이제는 엄마 위에 살 거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응. 지혜 때문에 힘들지? 응. 좀. 명자야, 잘한 거야.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집은 네가 지켜야 해. 알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2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이 최고야. 저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행 사진들을 봤습니다. 에펠탑, 콜로슴, 사그라다, 파밀리아. 행복한 표정의 제 얼굴. 좋았어. 이틀 후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한국 돌아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태국에서 못 살겠어요.
한국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게요. 근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 표 살 돈도 없고 한국 가서 전세 얻을 돈도 없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 가족이 한국에 돌아온다. 그러면 어디서 살까? 설마. 지혜야,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이야? 안 되나요? 안 돼. 엄마, 지혜야, 엄마 집은 작아. 너희 식구 넷이 들어오면 비좁아.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미안해. 안 돼. 엄마 정말 너무해요. 딸이 갈 데가 없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지혜가 한국 돌아온대. 진짜? 언제? God, 근데 돈이 없대. 설마 네 집에 들어오려고? 응, 그런 것 같아. 명자야, 절대 안 돼. 경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들어오면 다시 똑같아져. 알아. 명자야, 절대 흔들리지 마. 알았어. 사흘 후 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비행기 표 살 돈만이라도 보내주세요. 400만 원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못 보낼 돈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데. 하지만 경숙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보내주면 끝이 아니야. 계속 달라고 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혜야, 안 돼. 엄마, 400만 원도 안 돼요? 응, 안 돼. 엄마는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제 비행기 표 살 돈은 없어요? 지혜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어르신,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부럽네요. 어르신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가셨네요. 파리 에펠탑이다. 어르신, 얼굴 환하시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한국 돌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돈 빌렸어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엄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합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지혜야, 안 돼.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 집은 작아. 엄마, 제발요. 지혜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지혜야, 돌아가. 엄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지혜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엄마,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시 똑같아져.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일주일 후 경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지혜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전세 얻었대. 정말? 응.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작은 전세 얻었대. 잘 됐네.
명자야, 잘한 거야. 네가 문 안 열어준 거. 그럴까? 응. 네가 문 열어줬으면 영영 안 나갔을 거야. 경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명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응. 그날 밤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혼자 살기에는 좀 큰 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팔까? 8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작은 집 사고 나머지 돈으로 여행도 더 다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팔자. 근데 딸한테는 안 줘. 엄마가 쓸 거야.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어디 집이세요? 아파트 30평이요. 아, 거기요? 좋은 동네죠? 시세가 8억 정도 돼요. 그걸로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파시고 어디 가실 거예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얼마짜리로 찾으세요? 3억 정도요. 그럼 차액이 5억 정도 남으시네요. 네, 5억.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8억 원. 세금을 빼니 7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 3억 원. 차액 4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경숙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명자야, 이 집 괜찮은데? 그치? 작지만 아늑해. 15평이라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뭐 할 거야? 응? 4억 5천이나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여행 다닐 거야. 어디로? 세계 일주. 세계 일주? 응. 1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다닐 거야. 경숙이가 놀랐습니다. 명자야, 대박이다. 경수가 같이 갈래? 정말? 나도? 응. 우리 둘이 1년 동안 세계 일주 하자. 경숙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한 달 후 저희는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명자야, 여기 음식 맛있다. 그러게. 태국에 갔을 때 저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가 여기서 살았었지. 하지만 딸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를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2달 동안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명자야, 런던 진짜 멋있다. 그러게. 그 다음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명자야, 자유의 여신상이다. 와. 뉴욕 타임스퀘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있어. 73살에 뉴욕에 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미로 갔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명자야, 마추픽추다. 진짜 대단하다. 해발 2000m 높이의 잉카 유적. 숨이 차올랐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사파리 투어를 했습니다. 명자야, 사자다. 와, 야생 사자를 처음 봤습니다. 얼룩말, 기린, 코끼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갔습니다. 두바이, 터키. 명자야, 부르즈 칼리파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와, 진짜 높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인도, 네팔. 명자야, 히말라야 산맥이다. 진짜 대단해.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로 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명자야, 오페라 하우스다. 예쁘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마지막 여행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의 세계 일주가 끝났습니다.
30개국. 저는 30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비용은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집이다. 새로 산 집으로 갔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 하지만 제게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1년 동안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에펠탑, 콜로셈, 자유의 여신상, 마추픽추, 사파리, 히말라야, 오페라 하우스.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 다음 날 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집 팔았다고 들었어요. 돈 어디 갔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돈 어디 갔어요 였습니다. 여행 다녀왔어. 여행이요? 또요? 응. 1년 동안 세계 일주. 30개국 다녀왔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돈 다 쓰신 거예요? 아니, 2억 5천 남았어. 그럼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 돼. 엄마. 지혜야,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쓸 거야. 엄마는 이기적이에요. 그래, 엄마가 이기적이야.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딸 전화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이제 74입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은 돈 2억 5천만 원은 예금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연금 15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넉넉합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명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경숙이와는 자주 만납니다. 명자야, 다음 여행 어디 갈까? 북유럽? 좋아, 가자. 저희는 계속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여전히 돈 얘기뿐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손주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네, 할머니, 저 민수예요. 5년 만에 듣는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니,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래? 어느 대학? 대학교요. 잘됐다. 축하해. 감사해요,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커서 알겠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만나자. 일주일 후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키가 훨씬 커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저희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생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세계 일주 하셨어요? 응. 대단하세요. 민수가 존경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그래, 꼭 해봐. 정말 좋아. 헤어지기 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응? 제가 할머니 만나는 거요. 알았어. 엄마가 알면 화낼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수야. 1년 후 저는 이제 75입니다.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경숙이와 함께 계속 여행을 다닙니다. 민수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딸 몰래. 민수는 저한테 대학 생활 얘기를 하고 저는 민수한테 인생 조언을 해줍니다.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좋겠다. 할머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꼭 만나보자.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명자, 75입니다. 5년 전 딸이 제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원할 때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도 있고 손주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75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자식 위해, 남편 위해, 가족 위해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